안녕하십니까, 심우철입니다. 저 이번에 공단기와 함께 심슨톡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들, 또 질문들, 요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좀 우리가 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맛집과 관련된 것도 좀 해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성격, 더러운 성격이 나올 것 같은데 MBTI도 좀 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 사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좀 있었잖아요. 좀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우리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런 참사를 앞두고 요 지금 요 심슨톡톡을 해야 되느냐라는 좀 요런 게 좀 왔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도 약속이니까요, 여러분과의. 그래서 좀 그러면 뭐 음식 탕방이랄지 MBTI 이런 거 그냥 재미적인 요소는 빼고, 지금 시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시작이 아니고, 지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7월부터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에서 한 번 정도는 자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자기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떤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자. 대신 좀 재미적인 요소는 좀 빼자. 라고 했으니까요. 혹시 뭐 나중에 저의 뭐 MBTI 성격이 좀 궁금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겠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맛집 탐방 이런 거는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뭐 12월이나 아니면 뭐 넘어가면 1월, 2월, 1월은 좀 그렇다. 어쨌든 한번 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궁금한 것들과 관련해서 미리 좀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제가 무려 아니구나. 지금 28명의 학생들, 좀 겹치는 질문도 또 있고 해서요. 안 겹치는 걸로 이렇게 좀 28명의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고요. 또 중간중간에 뭐 나오네요. 교수님 어떻게 목 관리하세요? 안 합니다. 그냥 물만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진짜로 목이 안 좋으면 목도리하고 잤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려주는 것 중에서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할게요. 방금 지금 댓글에서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미리 하나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단어장으로 모아서 외워야 하나요?인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다가 나만의 단어장을 하려면요, 최소한 기본적인 어휘는 알고 있어야죠. 안 그러면 그냥 그냥 아마 한 문제 한 10문제 풀면 그죠? 단어장 하나가 될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어휘들이 있죠. 저로 따지면 복합 베이직, 복합 익스트림. 요거를 최소한 복합 베이직 한 7회독, 복합익스트림 5회독 정도 해서 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휘는 알아 라는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어휘들은 이제 나만의 단어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이제 기존에 상담 받았던, 질문 받았던 친구들에 대한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나 잘생겼다 그랬는데, 안 보이네. 잠깐 올려주세요. 문법 뭐 능성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저는 제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쌤 정말 잘생겼어요. 뭐 그렇죠. 이번에 면탈했는데 어쩜 잊을 수 있나요? 저 얼굴 보면서 잊으세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담하기 전에 먼저 좀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좀 상담을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을 체크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문제풀이죠. 저는 원래 어느 정도 수준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를 풀지 마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좀 문제를, 모의고사가 좋겠죠? 풀어보시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저는 기출은 반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냐면요, 기출은 이미 여러분들이, 저의 교재도 그래요. 예를 들면 합격영어 구문에도 기출에 있는 문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합격영어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예문들이 다 기출이고요. 합격영어 독해도 되게 기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이건 내가 어디선가 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제가 보내드린 건, 물론 좀 동형 모의고사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하프도 좋긴 한데, 사실 하프는 약간 모든 교수님들이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권해드리는 게, 대로 보면 작년 동영 같은 거.
알겠죠? 작년 동영 같은 거는 참 난이도를 잘 맞췄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2회분에서 3회분 정도를 좀 풀어보세요. 이거는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완성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문제를 푸는 부담이 있죠.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3회분 정도 동영을 풀어보시고요. 자기의 평균 점수를 내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휘들을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휘가 어느 수준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바로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을 체크해보세요.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회분 정도에 대해서 내가 뭐를 틀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뻔해 딱 나와요. 아, 내가 어휘가 좀 부족하네. 구문이 부족하네. 나는 어휘 구문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좀 문법을 많이 틀리는구나. 아니면 독해 중에서도 어느 걸 틀리는구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일단 50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 자, 먼저 이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영어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안 했거나, 세 가지군. 영어 공부를 안 했거나, 영어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 내 실력이 점수화가 안 돼 있거나.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내 어휘 수준과 구문 수준을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아마 10명 중에 8명은요. 어휘나 구문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지금 10월, 11월 초라고 하더라도 어휘 구문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절대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휘 구문을 거의 12월까지 나는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게 아니라 이제 60점대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60점, 특히 70점. 알겠죠? 자, 70점, 80점은요, 가장 상담하기가 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양한 6, 70, 80점대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50점 미만은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기본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60점, 70점, 80점은요, 다 달라요. 구문이 약한 70점이 있고요. 어휘가 약한 70점이 있고요. 어휘 구문은 강한데 예를 들어서 문법이 약한 70점이 있고요. 어휘, 문법, 구문은 다 강한데 독해가 약한 70점이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싸잡아서 어떻게 상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70점, 80점 정도 되시면요.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를 약간 추출액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70점, 80점 정도 맞으시면요. 문제 푸는 공부하셔도 돼요. 그럼 뭐 하프랄지 좀 이런 감은 있습니다. 뭐 동영보다는 지금 시점은 하프가 낫겠죠. 하프를 풀어가면서 내가 자주 약한 것들 이해되셨죠? 왜냐면 7.8점이라는 게 모든 게 약할 리가 없어요. 특히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들을 그 약점을 공략하면서 알겠죠? 지금 현재 내 실력을 쌓아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80점이요. 반대로 90점, 100점 가는 거는 이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50점이 80점 가는 게 훨씬 쉬워요. 80점이 90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점에서 90점 만점을 원하신다면 좀 더 이 친구들은 수준 높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어휘도 좀 더 어려운 어휘들을 많이 외우시고요. 구문도 조금 더, 알겠죠? 조금 더 뭐랄까 좀 어려운 구문들도 좀 연습을 하시고요. 아마 독해 유형 중에서도 모든 유형이 약한 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빈칸이랄지 순서 배열이랄지 아니면 연결사랄지 그렇죠? 그 부분들을 공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80점대 학생들도 똑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공부 하프를 하시면서 알겠죠? 특히 내가 약한 부분들 그거를 실력을 올리는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거 잠깐 샘 문법 600제 이거 잠깐 봐볼까요? 문법 600제 3회독하고 너무 많이 풀어본 것 같아서 다른 강사는 문법 문제집 풀고 배신하는 건가? 예.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것 이외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요. 제가 강조한 것만 잘 푸시면 됩니다. 지금 문법은요, 진짜예요. 문법은 이상한 잡다한 거 안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굉장히 문법의 범위가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것만 하셔도요, 다 맞춰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좀 올렸던 거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방땡땡 학생, 이땡땡 학생, 하땡땡 학생이 지금 다 똑같은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점수대가 지금 비슷해요.
일단 먼저 박탱탱 학생. 저 영어 점수가 너무 들쑥날쑥입니다. 제시고요. 기초 수준은 아니게 약간 아까 말했던 7.8점대 학생 같아요. 일정한 합격권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만 갖고는 내가 이 학생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뭐가 약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하나 더, 점수가 들쑥날쑥하다라는 건요. 사실은 아주 안정적인 실력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점수가 들쑥날쑥하는 친구들을 싸잡아서 딱 이거다라고 전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개는요. 점수가 들쑥날쑥하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가 쉬우면 8, 90점 맞고요.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50점, 60점 맞아요. 라는 학생들은요. 명심하실 게 자기 실력은 50점, 60점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요. 문제 푸는 감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 푸는 감이 좋아서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일반 학생들은 문제 지문을 이해를 할 때 한 70% 이해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50%만 이해를 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서 그 50%가 아니라 40%로 떨어지면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솔직히 이건 고민이 아니고요. 좋아해야 돼요. 왜? 원래 자기 점수는 50점대 60점이야. 50점 60점인데 문제 푸는 감이 좋아서 자기가 70, 80을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불안한데요? 왜 불안해? 그러면 실력을 올리세요. 아시겠죠? 점수가 들락달락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친구들에게 알맞은 커리 소개시켜주는데 약간 좀 실력을 쌓는 공부들. 가장 대표적으로 구문 600제 같은 거. 알겠죠? 만약 어휘가 또 약하다면 당연히 복하익스님 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독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구문과 어휘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학생은 국가직 95점이고요. 예, 지방직 8점이니까 이 친구도 똑같아요. 이 친구는 요약하네. 하루에 구문 문법 독해를 쪼개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구문 커리를 쭉 탄 다음에 문법 커리를 타고 그 다음에 독해 커리를 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는 굳이 구문 문법 독해를 다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는 일단 하프 같은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공략해 가는 게 더 나은 전략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구문 문법 독해를 쪼개서 하세요. 그게 하프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공부의 한 50% 정도 60%는 하프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에서 50%는 내가 약한 부분 공략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학생은 하땡땡 학생인데 지방직 75고 제시입니다. 뭐 문풀전 이만화를 시험 직전에 들었고요. 11월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 좀 늦다 야.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작해서 시간이 없는데 앞에 커리 생략하고 600째 커리부터 시작해도 될까? 이 친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상담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단 내가 뭐가 약한지를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을 왜냐하면 75점이면 아주 기본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600제라는 건 지금 이제 혹시 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 제가 600제가 저 구문 600제가 있고 문법 600제가 있고 독해 600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다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일단 약한 것부터 공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75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실력을 갖추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문 600제를 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문법 600제나 독해 600제 아니면 난 문법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합격용어 문법부터 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됐죠? 하프 강의 세워지니님 하프 강의 엄청 들어야겠네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7점 80점 대라는 거겠죠?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자은님, 저 구문 이외독, 복합 베이직 이외독에 문법 강의 듣고 있는데 진도가 느린 건가요? 영어 굉장히 못해요. 나 이거 정확한 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구문 이외독을 했고 복합 베이직 이외독을 했는데 지금 문법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진도가 내가 좀 느린가요?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나는 영어를 굉장히 못해요라는 친구. 예, 여러분들 영어가 이거죠. 제가 요 얘기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요. 물을 끓이죠. 그렇죠? 그다음 면과 스프를 넣어요. 그다음에 면과 스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야 맛있는 라면을 먹죠. 내가 급하다 그래서 물을 3분 동안 끓여야 되는데 1분 끓이고 면을 넣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면을 넣자마자 쭉 한 다음에 30초 만에 라면을 먹을 수는 없어요. 영어 공부가 약간 라면 끓이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영어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남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전부터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말 이해되셨죠? 아마 이 친구는 제 생각에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아마 12월까지 기본적인 실력 쌓는 거에 아마 가야 될걸요? 그래서 1월부터나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도 있죠. 1월부터 문제 푼다고 늦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것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럼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4월에 자, 4월에 국가직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그럼 대개 학생들이 뭐 1월, 2월이요, 뭐 12월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로요. 3월부터 들어가도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시험이 뭐 4월 예를 들어서 뭐 한 15일이다. 예를 들면이 그러면 4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그래서 늦지는 않아요. 왜냐?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왜 풀어요?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뭐가 있죠? 첫 번째, 그렇죠. 실전적인 감을 유지하는 거, 감을 익히는 거.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전략을 다시 한번 실전적으로 익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라는 건 이거예요. 가끔 제가 이 비유도 드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안 돼. 수능이 옛날에 굉장히 영어 어려웠던 적 아시죠? 그럴 때 선생님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 중에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진 않는데 문제 푸는 귀신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이 친구랑 나랑 문제를 풀면 누가 더 많이 맞힐까? 나도 문제를 만약에 막 1000문제를 푼다 그러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아마 얘가 우리보다 더 나을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 푸는 감이 극대화돼요. 그렇죠? 내가 문제 푸는 감을 극대화한 채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모의고사 한 해분 푸는데 30분 정도 걸려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모의고사 한 해분을 풀고요. 그걸 복습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야 되죠? 얼마 정도 걸리는 게 이상적일까요? 2시간이요? 2시간이 걸리면요. 이 친구는 지금 모의고사를 풀 어떤 실력이 안 쌓인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죠. 30분이면 돼야죠. 왜? 한 해분 풀었죠? 뭘 1번부터 20번까지 다 봅니까? 틀린 거 중심으로 보는 거지. 어휘적 모르는 단어들 외우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회분을 풀고 내가 그걸 복습하는데 그렇죠? 30분이면 1시간인 거고요. 복습이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에요. 1시간 30분이면요. 모의고사 한 회분 풀고 복습까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하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하루에 3시간 투자한다고 합시다. 2회분 푸는 거예요. 한 달이면 몇 회분 풀어요? 60회를 풀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60회분 모의고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가장 모의고사를 많이 냅니다. 그래봤자 시즌 3까지 내요. 그럼 30회입니다. 다른 교수님들까지 다 합쳐도 아마 60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이야기해요. 동영 아껴서 풀어라. 아니면 작년 거 동영도 좀 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지. 극단적인 물론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1, 2월에 동영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동영을 들어가다 보면 다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약점들이 나와요. 그럼 뭔가 내가 그 약점을 공략해 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이해되셨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라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이 약한 학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1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본이 없으면 그래 나는 까딱까 3월에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기본이 약해서 지금 40점 이 친구가 설마 4월 국가직에 만점을 바라지는 않겠죠? 바라는군요.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0점 이 친구는 아마 국가직에서 80점만 맞아줘도 정말 만족할걸요?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지금 기본을 쌓아야 할 시기에 문제 남이 급하다고 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는 절대로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네 번째 학생 잠깐 봐보세요. 진도에 대한 걱정들인데 이 친구 그래요. 자 제시고요. 22년에 국가직 65점 맞았습니다. 지금 국문 이외도 한 후에 지금 문법을 진행 중인데
재심해도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진도를 확 당기고 회독할지 지금처럼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65점이니까 참 실력이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도를 확 당기세요. 대신 여러 번 회독하세요. 알겠죠? 문법은 약간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를 알아야 앞에가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한 회독 이해가 되든 말든 쭉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독을 할 때 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회독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5번이네요. 이 학생 훌륭하네요. 일단 성씨가 훌륭합니다. 심씨입니다. 예, 심땡땡 학생. 예, 근데 이제 시작 초시입니다. 40점이군요. 자, 현재까지 합격용어 구문 들었고 문법 들었고 나는 여기 좀 이상한데 구문육백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각 2회씩 들었고 2회도 합격용어 2개 들었고 문풀전을 강의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의 비동사도 잘 모르던 초보자에서 시작해. 수능 단어를 수없이 외웠네. 외웠네. 잘하셨어. 난 지금 안 외운 줄 알고. 예. 공무원 단어 20회 등은 넘게 했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만 보면 속상한 그런 공시생입니다. 근데 아니 이 사람아 뭐 모르는 단어만 보면 속상해. 나도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단어 있어.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어휘 한두 개 모른다고 문제를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휘는 약간 적금 같은 거예요. 적금이나 저축 같은 거예요. 어휘를 많이 우리가 이거죠. 사업을 할 때 어떤 친구는 적금을 뭐 1억을 들었다고 합시다. 어떤 친구는 적금을 5천만 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더 유리해요? 1억을 갖고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1억을 가졌다고 해서 꼭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근데 어휘를 안다고 해서 또 꼭 좋은 점수가 나오느냐? 반드시는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르는 어휘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외워도요. 모르는 어휘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문에서 독해 같은 경우는 한두 단어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고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개무시하거나 문맥으로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오케이? 자,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 제 영어 실력 알고서 혼자 뭐 했는데 지방직 작년에 4.2점 맞았고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혼자 열심히 커리큘럼을 따라가려 하는데 5과목을 소화하다 보니 강의 스킬보다 더 늦게 듣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40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나는 좀 여러분들이 자기 점수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점이면요. 이 생각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나의 현재는 나의 과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 40점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40점이라는 거는요. 나의 과거가 보이죠. 나 과거에 영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영어가 80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놀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공부할 때 내가 100시간을 공부해. 근데 이 친구랑 똑같은 점수를 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일단 도덕심보라는 걸 떠나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점수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40점이란 건 똑같은 아까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40점인데 지금 11월 초에 40점인데 내가 1월부터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40점이면요. 남들보다 강의를 듣는 속도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는 거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40점인데 자꾸 80점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80점과 똑같으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정 중시하잖아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러겠죠. 심슨 쌤이 12월까지가 정말 중요하다는데 그렇죠. 제가 좀 더 빠르게 강의를 듣고 회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빠르게 하려고 이 점수는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문육백제가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만약에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합격용어 구문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오케이? 문풀전은 좀 여러 번 듣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딱 끝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하루에 영어를 몇 시간 할 건지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내가 요만큼 투자하고 요만큼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특히 제가 그런 걸 잘 해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하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딱 끝내야 한다는 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학생이 지금 5과목을 다 지금 여러 학생의 목적은 영어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좀 이상하다마는 다른 내 과목은 확실하게 탄탄해. 그럼 영어에 하루에 12시간씩 투자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사입점이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7월부터 했는데 여전히 사입점이에요. 어휘 구문도 안 돼 있어요. 라고 한다면 솔직히 나는 이 학생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포기할 건 좀 포기하자. 예를 들면 빈칸이랄지 순서 배열은 4월까지 해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입점이야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같은 걸 맞출 수 있거든요. 요즘 일치 브리지도 쉽게 좀 나오니까 조금 시간 투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단의 일관성도 문제 푸는 스킬만 있으면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문법도 문법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내가 문법의 기본 개념을 들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입점 때는 모든 걸 다 잡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전략을 좀 필요로. 그래서 내가 정복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 사실은 정복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빈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빈칸을 풀려면 어느 정도 독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보기를 좀 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어휘 수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이거 상담합니까? 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1시간 반. 그래서 8시 반에 끝낼 예정인데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자, 6번 학생.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 올해 처음 지방직인데 거의 찍었답니다. 35점. 베이스 없고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복합 베이직 지금 6회독 했네요. 잘하셨고요. 복합 익스트림은 2회독 중입니다.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자, 그 다음 제가 현재 합격영어 구문 2회독, 문법 2회독 끝내고 지금 구문 600제 반 정도 했답니다. 좋아요. 문풀전 3분의 2 정도 한 상태고요. 됐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 나는 이거 똑같은 그 얘기가야. 합격영어 독해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막상 11월인데 아직도 합격영어 독해를 시작을 안 했더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구문 600제를 풀면 10문장 중 2-3개가 해석이 틀리거나 잘못된 접근 방식인데 합격영어 독해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왜 꼭 합격영어 독해를 지금 하려고 그러세요? 일단 구문 600제랑 문풀전을 끝내고 알겠습니까? 끝내고 가세요. 이거 끝내고 가세요. 3개 하려면 그래 맞아요. 잘했어요. 3개 같이 하려다 이도 저도 아닐까 걱정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알겠죠? 항상 말합니다만은 어휘 구문 탄탄해 가세요. 문제풀이야 독해야 뭐 솔직히 여러분들 일단 12월까지요. 어휘 구문 문법까지만 확실하게 끝내줘도 돼요. 절대 안 넣습니다. 독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문법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문법은 약간 수학 같은 거죠.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어쨌든 내가 맞고 틀리고가 명확해요. 독해는 그렇지가 않죠. 독해는 다 맞아도 불안하죠. 왜? 내가 완벽하게 3번이 아니라 3번 같다죠. 3꼭 보면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2개 중에 아리까리해요. 그쵸? 3번이야 4번이야. 감이 좀 어떻게 돼요? 3번이 답이야. 답 정답으로 가죠. 감이 안 좀 4번으로 가죠. 진짜 독해는 물론 구문, 어휘, 정확한 해석 능력,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감적인 것도 무시 못해요. 근데 감을 지금 끌어올려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합격영어 독해는 12월이 아니라 1월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1월부터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확실하게 어휘, 구문, 문법부터 끝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헐 맞아요. 아리까리. 그렇죠. 영어 선생님 참 아리까리. 예. 누가 코이님이구나. 왕우철쌤 저 심물전쌤 하프 맨날 하고 합격했디유. 잘했디유. 쌤처럼 섹시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섹시합니까? 지금 여기 여자 PD님 계시는데 토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 됐죠?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작년 동영 시즌 3개 중에 어떤 거 풀어볼까요? 어떤 동영 그냥 아무거나 푸세요.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다 비슷합니다. 알겠죠? 우철쌤 커리가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 권땡땡 학생.
공부 시작 3개월 차입니다. 초시생. 예, 기출 점수 70점대니까 뭐 아주 실력이 없는 건 아니네요. 단어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출 점수가 70점이고 단어가 어렵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독해 기본 실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합격영어 시리즈 구문 600점 문풀전 수강했고요. 구문을 해독하니 확실히 실력이 늘어가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문법은 개념을 알겠는데 문제를 보면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문풀전과 문법 600제 1회독했는데 2, 3회독하면 문법 실력이 향상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친구는 왜 적용이 안 되고 있냐면요. 지금 이제 문풀전 1회독했다는 소리예요. 문풀전은 한 4회독 강의가 길지 않잖아요. 강의 한번 듣고 계속 회독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4회독, 5회독 정도 하시면 확실하게 문법 맞출 거예요. 왜냐면 문풀전을 한 5회독, 6회독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 단어들이 보여요. 어휘적인 것들은. 어휘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제가 말한 시스템적인 것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적용 훈련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만할 이 친구 단어는 복합 베이직하고 타 선생님 거 교재를 단어 회독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이만할 나오기 전까지 단어장 2개 회독하다가 이만할까지 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단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는 미리 풀고 마침 부분은 넘겨도 될 거예요. 저는 반드시 넘겼으면 좋겠어요. 독해는 그냥 문제 푸는 거. 알겠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거니까. 아니 물론 거기 보면 모든 독해집이 그렇지만 제 독해집도 보면 뒤에 어휘들 정리돼 있어요. 뭐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요. 아니면 독해분야 요 부분 해석이 안 됐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휘 공부고 구문 공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휘 공부고 구문 공부라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 면접 탈락생인데 멘탈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도저히 머리에 공부 안 들어오고 불안만 하네요. 글쎄요. 일단 며칠 그냥 놓으세요.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옛날에 기자 공부할 때 해봐서 아는데 마음 추스리기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오히려 한 며칠 한 달 아닙니다. 며칠이에요. 알겠죠? 그냥 미친 듯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면접 탈락까지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5과목에 대한 체계가 잡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알파 공부만 그쪽에 어쨌든 면접 탈락도 어쨌든 간에 점수가 약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공부만 좀 하시면 되니까 아주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난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며칠 바람 쐬고 오시던지 어떤 여행 갔다 오시던지 마음을 추스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 김땡땡 학생. 자, 이 친구는 완전 영어 노배입니다. 수능 응시한 적이 없고요. 중앙영문법 2회독, 생단기 2회독, 합격영어 구문 2회독인데 현재 지금 구문 600개 수강 중이고요. 단어는 복합 암기 완료했고요. 복합 베이직 암기 중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구문 600제 이해 못할 텐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요. 일단 구문 600제에 나온 어휘들을 많이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구문 600제보다도 복합 베이직이 지금 암기 중이라는 말 아직 1회독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복합 베이직을 한 3, 4회독 정도를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까? 3, 4회독 한 후에 구문 600제 들어가시고요. 그럼 전 다른 공부가 좀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구문 600제보다 그럼 합격영어 문법을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휘만 공부하기는 너무 좀 지겹습니다 하시면 구문 600제 말고요. 좋게 합격영어 문법을 가시는 게 나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네요. 해석할 때 단어 뜻은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단어 뜻을 진짜 다 아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역해서 의역이 잘 되는 방법이 궁금해요. 미안한데 그건 없고요. 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 베이스는 의역을 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수준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만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데 너무 제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까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어휘를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이 친구 봐봐. 자기 영어 공부 잘 적어놨네요. 0단어 암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답니다. 근데 뭘 외우냐면 복합 베이직 외우고 구문 600에 쳐서 모르는 단어, 헷갈리는 단어를 외운다는데 일단 복합 베이직에 좀 더 초점 맞추시고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하루 한 강씩 수강이라는 게 지금 구문 600제 같은데 이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려요. 한 강을 듣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휘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좋게 어휘만 너무 힘들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합격 영어 문법이 낫지 않나. 알겠죠?
지금 너무 학습량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러는데, 예, 적지는 않고요. 4시간에서 4시간 반이면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적당하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휘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오히려 구문육백제는 아직은 내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학경영어 그 시간에 학경영어 문법을 가시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복합 베이직이 3회독, 4회독 정도 됐을 때 또는 5회독, 6회독 정도 됐을 때 구문육백제에 도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선생님 채팅창도 보시나요? 그럼요. 봅니다. 조금 하나 볼까요? 영어가 제일 싫었는데 우초생 커리 타면서 문제 푸는 재미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작년 문풀전 하루에 50개씩 토하면서 100개 복습했는데 예, 3회독 좀 하고 나니까 진짜 문법 포인트가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여러분 아시가 좀 자랑 하나 하자면 예스24에서 지금 계속 문풀전이 거의 몇 달에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풀전은 잘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만할게요. 자, 9번 이땡땡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방직 준비하는 초시생이고요. 시험 삼아 이번 연도 지방직 봤을 때 45점이었고요. 아, 나 이거 좋아한다. 45점이라는 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복합베이직 7회독 중이고요. 복합스트림 3회독 중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합격 독해를 3회독 했네요. 아, 구문600제 2회독 이거 조금 바뀌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구문600제를 그렇죠? 한 2, 3회독 하고 합격 독해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구문은 안 했어요? 합격 구문? 이거 합격 독해가 나면 합격 구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합격 구문 3회독 후 구문 600제 같아요. 잘하셨고. 문법은 합격 문법 3회독, 문풀전 3. 너무 훌륭해. 나 이 친구 사랑해. 네. 결혼했습니다. 네. 자, 그럼 3회독 끝나면 문법 600제 들어갈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모의고 하프 모의고사를 풉니다. 야, 근데 영어 그럼 너무 많이 두자는 거 아니니? 어쨌든 하루는 문제, 하루는 오답 정리 이렇게 가고 그런데 하루에 영어만 4, 5시간을 투자하는 상황인데 이런 노트를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하프 모의고사도 한 해를 푸는데 30분 정도. 한 해분 30분은 조금 길긴 하네요. 하프니까 10문제를 푸는 건데 대부분 7개 정도 맞습니다. 근데 7개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하프가 조금 어렵거든요. 제 하프도 그렇고. 근데 30분이 조금 걸리네요. 독해 같은 경우는 완벽히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이러면 45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거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푸는 것이 맞습니다. 괜찮아요. 가무라 찍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풀어 하프 독해 중 5문제 중 4개 정도를 맞춘다는데 이거 내 덕이야. 내가 이렇게 풀려고 가르친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독해를 풀 때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합니다만은 이 독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해 부분은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얘는 나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점수 잘 나온 애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독해 강의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가 60점이야. 60 원래 실력은. 근데 어떤 스킬들, 감은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 스킬을 통해서 60점을 독해 부분 7.8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독해를 좀 올리고 싶어? 그럼 다시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실력을 기르고 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 PD님 이거 너무 전략적인데? 이거 딱 캡처했네. 심우철 쌤 이런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닌데요. 2달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원래 작년에도 사실 제가 공단기랑 안 하고 저 혼자서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자주 이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좋아요. 굉장히 도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보면 저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안 돼 있구나 라는 거. 예, 따뜻하네요. 문풀전은 진짜 희망입니다. 그렇죠. 뭐 형,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너무 잘난 차는 것 같네요. 어쨌든 자, 그거 근데 이 친구 참 그러네요. 영어 회화 문제를 계속 드린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하프 7개 맞는 게 아니라 거의 8개 맞는 거네.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1월 스파르타 개강할 때 이디엄을 하려고 하는데 늦지 않을지. 이건 늦는 게 아니야. 이디엄은 1월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회화는 뭐 이디엄 2월부터 해도 돼요. 알겠죠?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 친구. 시험 삼아 이번에 지방이 45점 맞았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최소한 작년 시험 기준으로 8점 이상은 나옵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파이팅. 자, 그 다음에 10번. 이땡땡 학생. 요거 계속 그냥, 이거 뭐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자 갈게요. 자, 이 친구 야 시작할 때 점수가 30점 40점. 근데 22년 국가직 85, 지방직 80 잘했네요. 제가 저걸 많이 들었군요. 뭐 여기부터 쭉 이 친구가 들었던 이야기를 쭉 적어놨고요.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올해 국가직 이후니까 4월 이후겠네요. 공부를 쉬었다가 얼마 전 다시 시작을 했대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복합베이직은 뭐 암기 고개 스터디로 계속해서 낯설지 않은데 복하익스름은 너무 오래 보지 않아서 까먹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복하익스름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2, 3회독 정도 하면 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안 보면 까먹죠. 저도 자주 안 본 단어는 까먹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괜찮습니다. 붕어 아닙니다. 뭐 붕어다운 기억력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 어려워서 그래요. 자, 영어 공부 시간 주로 오전 4시간 정도 계획 중이고 좋습니다. 작년에 영어 점수가 운이 좋았던 점수라고 생각돼서 작년처럼 처음부터 다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알겠죠? 먼저 동영 같은 거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좀 해보시고요. 오히려 이 친구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동영을요 한 5회분에서 10회분 풀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그 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따져보시고 모든 기본 강의를 듣기보다는 내가 약한 부분의 기본 강의나 아니면 600제 강의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보면 처음부터 하려는 계획으로 그 다음 이제 독해만 좀 잠깐 봐볼게요.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밝혀 처음부터 하려는 계획인데 어휘는 복합베이직 계속 복합스트림에 집중하고 좋아요. 2등 7, 8, 9 계속인데 이건 조금씩만 해주시고요. 2월부터 이만할 아주 좋습니다. 문법은 11월에 문법 2배속 강좌 1회독 나쁘지 않고 문풀전 1회독은 알아서 하세요. 조금 1회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그 다음에 문법 600제 동시 병행 좋습니다. 2, 3월에 모의고사 예정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합격 구문 강의와 함께 나는 합격용어 구문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문천재 있으시니까 구문천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합격 독해 교재를 대략 봤는데 답이 다 기억이 나서 어떻게 그렇죠. 독해는 아마 답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원래 구문과 문법 기본 해독이 끝나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뭘 고민합니까? 근데 이 친구 아까 보니까 독해 천재 실전편은 다 안 했다 그랬으니까 독해 천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 제 하프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독해는 문제를 풀었을 때 기억이 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다시 회독하려는데 독해를 답이 기억나도 한 번 더 회독하는 방법이 좋지. 아니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프에서 이미 유형별로 풀이 방식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그 뒤에도 있구나. 작년 겨울 노량진 다이소 앞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심수쌤이 정장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뵀는데 영상으로만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크지 않으셨습니다. 안과 가세요. 큰일 납니다. 자, 저는 그렇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김땡땡 학생 시작할 때 60점 이하였고요. 제시입니다. 하프는 지금 6개에서 9개 맞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주로 단어를 틀리고 있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단어를 틀린다는 거는 단어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단어는 공부를 하면 맞힐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합격 구문이나 다른 어떤 기본 강좌를 초시 때 모두 공부하다 보니까 제시를 시작하려고 하니 합격 문법은 문풀조로 대체하였지만 합격 구문이나 합격독을 여러 번 해독해서 그렇죠. 다 기억이 난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뭘 고민해. 하프 하세요. 하프. 알겠죠? 아니면 제 거 독해 문제 다 풀었으면 다른 교수님 거 독해 사셔서 풀어보시던지 아니면 수능 같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수능이나 아니면 EBS 교재가 싸거든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 EBS 교재 중에서도요. 우리 공무원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빈칸.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1, 2, 3, 4번이 한글로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연결사. 순서 배열. 알겠죠? 문단의 일관성. 물론 보기가 5개입니다만 수능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문장 삽입 이런 거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죠. 뭐 문제야 따지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것도요. 뭐 구문 천재나 합격용어 부재 지금은 구문 600점입니다만은 다 했잖아요. 그럼 제 자료실 가보세요. 제 카페 자료실 가면요.
새로운 구문 많습니다. 구문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도해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머리 크기. 자,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요. 저를 보는 학생 있잖아요. 보면 이 학생이 인강 학생인지 현장 학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 학생은요. 그냥 가요. 인강 학생 이럽니다. 딱 보면 알아요. 자, 어쨌든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정땡땡 학생. 뭐 작년 대학교 4학년 1학기하고 1년 휴학했네요. 근데 공시 준비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저에겐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놀았단 소리죠. 자, 이제는 학교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도 조금씩은 하는데 많이 못하네. 하루에 영어 2-3시간 공부하고요. 공시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는 12월 중순부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고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쳐본 결과 점수는 65점 70점을 받습니다.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니네요. 좋은 점수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수능 영어는 3등급 수준이고요. 뭐 이 정도. 자, 뭐 커리는 제거 커리를 탔네요. 보카이스는 엄청 많이 회독을 했다고 그랬고요. 학점 영어 구문 이외에도 구문 천재 이외에도 문법도 했고 독해도 다 했네요. 동영 모의고사도 시즌 1, 2를 풀었는데 점수는 최저 55에서 최고 85니까 근데 이거 보카이스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구문 이외도 했고 구문 천재 이외도 그랬는데 독해가 조금 문제를 좀 많이 안 풀었군요. 독해 이외도 했고 독해 천재를 하다가 말았군요. 문법 천재도 건너뛰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단어와 문법은 크게 걱정이 없는데 아무래도 독해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합격영어 독해에서 가르쳐진 팁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왜 시험장만 가면 저만의 방식대로 풀게 되는지 간단합니다. 이 친구는 독해 연습을 많이 안 했어요. 연습 부족이에요. 지금 보시면 학교영어 독해 이래도 했고 독해 천재 풀다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라 해도 당연히 시험장을 가면요. 불안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습할 때 알겠어요? 연습할 때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시험장 가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연습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명심하시고요. 목표 점수는 85에서 90입니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 뭐 좋은 세상에 태어나 인간으로 아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독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안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독해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나 독해 중에서 어디가 어려워? 그럼 누구나 빈칸이 어렵다 그래요. 순서별 어렵다 그러고요. 어렵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적용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빈칸 50문제 풀어놓고 되네 안 되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은 어려운 만큼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영어가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행정학 행정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못할 것 같고 또 작년에 조금은 쉽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독해 천재를 독해 600조로 줄였지만 최소한 독해 600제 정도는 해주셔야죠. 문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문법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적용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제 문법을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예요. 어려우면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적용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문법, 학교 영어 문법 이래서 딱 했는데 모든 문제가 적용이 돼. 그러면 문법 600제를 왜 만들겠어요? 내가 사기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복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은 쉽게 정복을 하는데 나는 정복을 못해. 이건 억울해요. 근데 남들도 어려워하고 나도 어려워한다는 거는 그건 억울할 이유가 없죠. 그건 다 연습 부족이고 노력 부족인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문법 초반부 듣는데 뭐 문법 레알 신세계 영어 감사합니다. 자, 독해 600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전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조금 어렵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전에 가장 가까운 난이도는 뭐냐? 동영입니다. 그렇죠? 하프는 동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독해 600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해봐야지 자꾸 문제 푸는 감이 생기고 전략이 생겨요.
그냥 쭉 읽은데 내용이 이해돼. 그냥 제가 뭐 독해할 때 있잖아요. 독해 보기부석 삼법칙. 근데 그 문제 지문을 위해 다 이해가 됐어. 1, 2, 3, 4 본데 답이 3번 보여. 그걸 뭐하게 보기부석 삼법칙을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 내가 모르지만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답을 잡아가보고 이 훈련을 하려면 당연히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요거 이나즈님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프 풀면 보통 7개, 9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독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구문 공부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독해 600제를 들어가도 될까요? 그건 학생이 정하는데 내가 독해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해석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구문을 가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구문을 좀 하라고 하고 싶네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항상 말합니다만은 12월 말, 제가 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12월 말까지 실력이 결정되고 12월 이후에 다시 1월부터 점수가 결정된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점수보다도 실력을 쌓는 기간이고요. 1월부터 이제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실력을 점수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루비뿡나라 뿡뿡님 요거 다른 볼까요? 쌤 안녕하세요. 현재 구문 600제 2회독 중이고 문풀전 1회독 하고 있는데 남들은 독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남들은 독해하고 있어. 괜찮아. 걔들 망해. 그건 아니고요. 저급함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무리하게 합격 영어 독해를 들어갈지 고민이에요. 독해 약자입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합니다는 어휘 구문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독해 600제를 수업을 안 들은다고 합시다. 그냥 혼자 풀어. 독해 600제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그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100문제로 가볼까요? 100문제 그래 100문제. 자, 100문제를 푸는데 물론 다 어려운 유형, 쉬운 유형 다 섞여 있으니까 평균으로 2분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얼마예요? 200분이에요. 그죠? 한 문제당 복습이 얼마나 필요하죠? 문제 유형마다 다르지만 5분 이상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500분입니다. 그죠? 더하면 얼마예요? 700분입니다. 계산해줘봐. 700분이면 몇 시간인지. 700을 24로 나누면 아니구나. 70을 60으로 나눠야 되구나. 12시간 정도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 진짜 적네? 내가 계산 잘못했나? 12시간이에요. 근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 기본 어휘가 안 되는 친구, 어휘 안 되는 친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푸는데 2시간 2분이 걸릴 리가 없어요. 4분 걸릴 거고. 그죠? 모르는 어휘 천지니까 어휘 외우는데 한 20분 걸리겠죠? 10분 걸리겠죠? 구문 해석이 안 되니 이것도 꼼꼼하게 해석을 하겠죠? 그거 하는데 또 몇 분 걸리겠죠? 그래서 한 문제 풀고 복습하는데 한 15분 걸리겠죠? 그게 맞아요? 나는 아니라고. 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이야기 또 해줄게요. 우리는 마지막 시험장에 어떨 때 들어간다?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풀이의 감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 다 하세요. 그리고 독해 문제를 아예 하지 마라도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가 약한 학생이다. 이 친구 구문 600대 지금 구문 600제 2회독 중이고 문풀전 1회독인 친구는 하루에 그럼 구문 600제랑 문풀전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한 2시간 한다 할까요? 하세요. 독해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독해. 아니면 일주일에 하프 한 해분이나 아니면 뭐 동영 한 해분 정도 푸세요. 알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분 한 독해 10문제 시간 재서 푸세요. 합격용은 막 독해 말고 독해 600 조금 뒤에 실전편이 있거든요. 이렇게 3대2가 10문제씩이니까 딱 그 동영의 독해 10문제랑 똑같아요. 그거 푸세요. 그럼 독해 가면 보면서 내가 뭐 아직은 안 되는구나. 받아들이고 여전히 역시 맞아 나는 구문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알겠습니까? 절대 조급함 가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2월 가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렇게. 이 친구 안 했나? 안 했구나. 자, 그다음 이제 지금 독해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자, 서땡땡 학생.
누가 문풀전 특허권 있나요? 이런 문법서는 처음 봐서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도움 많이 받음. 특허권은 없는데 특허해야 될까? 자, 어쨌든. 자, 서땡땡 학생. 이 친구는 국가직이 6점입니다. 지방직이 40이고요. 시작 시기는 2022년 2월이었기 때문에 별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네요. 정말 노베로 시작을 했고요. 다른 강사님 문법 수업을 듣다가 들어도 문제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저로 이제 갈아탔다 그랬고요. 문법의 경우 심쌤이 알려준 대로 백조복습을 하면서 열심히 해독 중이고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어 재밌게 공부 중입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문풀전을 3회독 했으니까 3회독 하면 문법 600점 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구문의 경우는 문법은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길어져도 아직은 제대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고, 자, 이 친구 왜 그러냐면 노베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받아들이라고요. 여기 적어지지는 몇 번 들었는지는 안 나왔는데 합격 영어 구문 들었고 구문 600점을 몇 회독씩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들었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일단 봐보세요. 점수도요. 국가직 60이고요. 지방직 40이라는 거는 지방직이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점수 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 푸는 감 자체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뭐 요것만 갖고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그러니까 노베니까 당연히 제가 가르쳐준 법칙이 적용은 짧은 문장 되죠? 긴 문장 안 되죠? 예, 당연한 이야기예요.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어져도 해석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점수대가. 만약 이 점수대가 그게 된다면 점수 자체가 40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알겠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뒤에 가서 11월부터 독해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합격 독해를 시작하면서 구문 해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구문 해독을 더 하고 합격 댓글을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이제 11월인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뺄게요. 무려 5달인데 대체 그러면 1, 2, 3, 4월에는 어떤 공부를 하시려고? 아직 시간 많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 친구는 자기가 노베라며 실력을 쌓으세요. 12월까지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같이 가셔도 돼요. 구문도 하시고 합격 독해도 가는데 그래도 구문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최소한 합격 영어 구문 2회도 이상 하시고요. 구문 600제 3회도 이상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합격 독해를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불안하다면 뭐 합격 독해도 들어가시긴 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아직은. 아시겠죠? 됐죠? 예. 이 친구는 진짜 그렇다. 야, 영어 고등학교 이후로 9년 동안 손을 안 댔는데 영어 하는데 이렇게까지 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근데 아직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좀 쌓으세요. 알겠죠? 조긍정님. 야, 이름은 긍정인데 조급해요. 아이디가 조긍정인데 조급해요. 뭐지? 알겠죠? 요것도 하나 잠깐 볼까요? 위에 그 GEJ 아니요, 그 위에. 예,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시작한 노베이스 초시생입니다. 시작할 때는 내년 시험으로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할수록 계속 의심이 돼요. 그냥 24년을 목표로 하고 천천히 실력을 쌓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한번 23년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도 한번 내가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시험을 볼 단계까지 하고 시험을 보고 가는 거랑 그냥 아예 내후년을 목표로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벨하니까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가세요. 이번 목표는 한 70점에서 60점 생각하세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독해하지 말고 어휘, 알겠죠? 구문 12월에서 1월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어휘, 구문, 문법까지 갈까? 그래, 어휘, 구문, 문법까지 해서 2월까지 끝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3월에 독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합격영어 독해. 알겠죠? 그 다음에 4월에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동영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 봐보세요. 떨어지면 뭐 상관없잖아. 어쨌든 2024년 목표라며. 괜찮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24년을 목표로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아마 다른 과목도 약간 루즈해질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11월이네요. 벌써. 뭐가 벌써야.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남았다니까. 지방직은 4월, 5월까지 남았어. 무려 7개월인데 뭐.
그리고 영어는 이런 게 좀 있죠. 영어는 참 개떡 같은 과목인 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무식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내가 고조선을 드립다 해. 그럼 최소한 고조선을 안다 이거야.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단어 말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 공부 막 한다고 그래서 문법이 풀려요? 안 풀리죠. 약간 구문적 요소들이 있어요. 독해는 더 그렇죠. 종합예술이에요. 어휘 돼야 되죠. 정확한 해석 능력이 돼야 되죠. 근데 해석은 잘했는데 또 보기가 지랄 같아서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푸는 스킬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다 됐을 때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약간 영어 점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내가 이놈을 믿어야 돼? 뿡. 이런 식이죠. 그럼 또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예를 들어서 40점대면 50점 갔다가 6점 갔다가 7점 가는 게 아니라 40점에서 갑자기 확 뛰어서 6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상 주시하다가 또 갑자기 8점, 90점 확 갑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손땡땡 학생. 아, 이번 시험 85점 나왔으니까 뭐 잘하셨네요. 모의고사 치면 항상 8점이니까 뭐 잘하시네요. 문법이랑 단어는 스파르타 덕분에 잘 잡혀가는 느낌이고요. 독해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지난 2달간 구문 600제 이르도록 완료했는데, 앞으로 구문책을 이래 더 할지. 더 하세요. 근데 어려운 것만 하세요. 저희 저 구문 600제 보면 패턴별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뒤에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어렵게 가잖아요. 그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노땡땡 학생 시작할 때 점수가 60이었고요. 제시입니다. 이제 복화는 제 거랑 타 강사님 거 들었고요. 문풀전 들었고, 독해 구문 하프모의고사 듣고 있네요. 다른 강사님 것도 계속 듣고 있네요. 독해 문제를 풀 때 직독직해는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풀지는 못해서 다시 읽기를 반복하며 결국 노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긴장하면 더 심해지는데 문제를 더 많이 접해봐야 할까요?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물어볼까? 60점이 직독직해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저 학점용어 구문할 때 그 이야기 했죠. 문제 풀 때 직독직해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제가 학점용어 구문에서도 이야기하고 독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문장은 직독직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신 쉬운 문장들은 직독직해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같은 거, 우리가 단락을 볼 때, 문제를 풀 때 어디가 가장 어려워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어렵습니다. 왜죠? 첫 번째 문장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죠. 당연히 어려워요. 거기는 좀 더 꼼꼼히 천천히 읽어야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문에서 배웠던 스킬들을 써먹는 겁니다. 근데 딱 읽어봤더니 이거 내용 알겠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니, 그게 직독직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부터 직독직해 60점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볼 땐 일단 제 합격용어 독해를 들었으면 이러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독해를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별 문장 삽입이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60점인데.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이걸 다시 한번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까먹었는데, 베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인지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강점이고 이걸 잘 알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거를 잘 파악하는 학생인지, 잘 파악하는 능력이 베타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그런 개념이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60점이 빈칸을 어려워하는 거는 고민이 아닙니다. 한번 진짜 인터넷 한번 올려보실래요? 나 60점인데 빈칸 강해요 하신 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없을걸요, 거의. 그러니까 60점은 빈칸이 어렵고 순서 배열이 어려운 겁니다. 문법도 아마 적용이 다 안 될 거예요. 아주 독특한 변태가 아니고서 60점인데 문법 4문제를 다 맞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극단적이네. 그러니까 어휘, 구문만 드립다 했고 이제 문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이 잘 되지. 독해는 아예 안 했어. 뭐 요런 경우.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제가 베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메타인지 능력인가? 언제 바뀌었어요? 네, 메타인지 능력이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 아닙니다. 아셨죠?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예, 빈칸은 역출혈을 잘해야 됩니다. 쌤 노하우 최고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이거죠. 제가 가르쳐주는 빈칸의 그 보기분석 삼법칙이라는 게 한 10문제 연습해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누가 나보고 페트 폭격이라 그러는데 예. 누가 그 심슨쌤 인간미 아니요. 저는 약간 좀 논리적인 인간이에요. 제가 판단을 할 때 감성보다는 논리가 앞서는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괜히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되지 않는 쓸데없는 희망은 별로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조금 가슴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진짜로 합격하는 것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합격 경쟁률이 뭐 5대1, 3대1 이런 게 아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푸시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접근을 제 성향도 안 되지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가끔 저도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상 예를 들면 예질 있죠. 예전에 그거 나오는데 김제동하고 서장훈. 약간 김제동은 감성적 접근, 뭔가 힐링이 되는. 서장훈은 약간 팩트 폭격. 저는 서장훈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뭐 감성적인 여러분들 지금 하는 고생은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합니다만은 합격하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영어가 여러분들 인생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 뭐 회화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회화에 외국인 만나면 말이라도 어떻게 해보죠.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도움될까 말까요? 제가 볼 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공부입니다. 합격을 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설령 떨어졌어도 뭐 내 도움이 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 망했어? 그럼 도움이 될 수 있죠. 다음 장사를 할 때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을 해야 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아셨죠? 좀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렇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16번째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는 초시 때 근데 거의 영포자였네요. 오전에 4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직에서 8점 맞았네요. 잘하셨어요? 제 걸 들었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방직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틀린 부분은 전부 독해입니다. 야, 이 친구 근데 영포자여서 8점 맞았으면 잘했지 뭘 우우야. 욕심이 많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맞아요. 이 친구 딱 보면 틀린 부분이 전부 독해라는 거는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힐 수 있는 영역을 맞히신 거예요, 이분. 그렇죠? 왜냐면 어휘 열심히 했으니까 어휘 맞췄을 거고 문법도 제가 알은 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큰 전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줄 때 문법 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한다. 왜냐면 문법은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만 하시면 어느 정도라는 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어휘 이디엄은 반드시 저한테서 배우면 다 맞춥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작년에 어휘가 쉽게 나왔지만 올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어휘책에서 거의 대부분 다 진짜 전 적중률 굉장히 높거든요. 복화이슬이. 그렇지만 야 내년에도 내 거에서 다 나와라는 말을 자신 있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휘 이디엄은 하나 정도 비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독해도요. 저도 가끔 언어적인 문제로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문제 풀다 보면 언어적인 걸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보기분석 3번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알아보자 저도 그냥 수업 문제 푸는데 소재 뭐 이러지 않을까요? 보면 3번이네 저는 이렇게 가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해도 정말 어려운 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영포자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잘 하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 그 고민은 뭔지 알겠어요. 빈칸 추론을 해석을 다 하고도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토픽 소재 잡는까지 다 되는데 그렇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주제에 찾는 부분에서 항상 헷갈려요. 그렇죠?
생 강의할 때 빈칸 위치에 따라 주제문이 달린다고는 안 했는데 빈칸 위치에 따라서 주제문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맨 처음에 있거나 끝에 있으면 전체적인 주제를 묻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야 되는데 혼자 할 때 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어쨌든 지금 작년에 80까지 갔으니까요. 지금 이제 1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해는 90 이상 갈 수 있고요. 빈칸 부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조금 더 여전히 구문과 어휘는 계속 좀 더 해주시고요. 알겠죠? 제가 저 카페 가면 프린트 있으니까. 알겠죠? 문법 공부 중인데 완전 답답. 계속 강의 듣고 문제 익숙해지면 이 친구는 문법 공부가 뭘까요? 합격 영어 문법일까요? 문풀전일까요?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물론 여러분들이 답글을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지는, 그러니까 눈에 띄면 하겠지만이 일단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올렸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신지수쌤, 생 구문 듣고 독해를 정말 많이 올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단어 문법 때문에 하프 점수가 5에서 10까지 너무 널뛰기예요. 하루에 2일치 보는데 이럴 땐 하루에 단어 보는 양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단어 틀리면 해야지. 지금 하프에 나오는 단어가 엄청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저 작년에 어휘가 좀 한 2, 3년간 계속 쉽게 나와서 저희도 좀 어휘를 조금 쉽게 내려고 해요. 그래도 물론 어려운 어휘들은 있죠. 근데 나올 만한 어휘들은 뭐 내는 거니까요. 알았죠? 근데 그거를 많이 틀린다는 거는 결국 단어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되죠. 단어 공부는 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권땡땡 학생 제시네요. 뭐 영어 강사 걱정인데 저 덕분에 좀 나아졌다고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두렵다고 하네요. 그렇죠. 점수는 7점 75점인데 그렇죠. 거의 독해에서 틀리고 찍어서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딱 이 정도 점수가 좀 애매한 점수예요. 뭐 다른 건 다 되는데 고민인 게 독해라고 하고요. 구문에서 배운 것처럼 해석해도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70점인데 7.75점이면. 그리고 독해를 거의 다 틀린다는 거는 사실 독해는 그러면 7.75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독해 수준은 거의 뭐 60점대 학생과 비슷하는 거니까 아마 지문 해석 안 될 때가 많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면 그냥 멘붕이 돼. 당연한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소재라는 건 소재가 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든 70점대, 60점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야구여서 야구를 아시는 분만 이해를 할 것 같긴 한데 한 2할 높은 정도 때리면 그렇게 훌륭한 타율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나는 시속 155 공이 어려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율 2할 높은 학생이란다. 야구 선수는 시속 150이 아니라 150도 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커브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잘 못 치죠.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연습하시고. 그러나 다만 다시 돌아가서 독해를 지금 많이 틀린다는 건 다시 한번 학생. 근데 이 친구는 그래요. 어휘는 되는 것 같고요. 어휘는 안 틀린다는 소리는 어휘는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문제가 구문이거나 뭐 그걸 좀 다시 따져보세요. 아니면 문제 푸는 스킬이 제가 알아는 대로 아직도 연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연습 부족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케이. 수호신님 샘 수업 수능 제자군요. 노량진 이투스에서 들었습니다. 이투스. 지금 직장인이네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항상 따뜻하게 들으셨는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김지현님, 저는 쌤이 영어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뼈 이과는 너무, 저는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감으로 푸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명땡땡 학생 18번째. 재수생이면서 mam시생이군요. 국가직 80점입니다. 학교 영어 독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독해를 풀 때 저는 항상 보기 2개가 헷갈립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너무 매력적인 나머지 항상 오답을 찍습니다. 고민해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80점인 거예요. 80점이 하는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문제로 30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연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답을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땐 이러다 1년 더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력적인 오답은 사실 제 문제에서 많아요.
실제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매력적인 오답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집에서 그 매력적인 오답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요.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적용이 안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한번 국가직 80을 맞았다는 거는 한번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나의 약점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실력을 기르고 항상 제가 말해요. 실력보다 좋은 게 예를 들면 나는 실력이 60점이야. 그럼 80점. 내가 가르쳐준 스킬을 잘 적으면 80점까지는 나와요. 그 이상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을 다시 80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90, 10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합니다만은 7점, 80점은 먼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고민들이 너무 좋아요. 저랑 같은 고민. 그래서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연습해야 실전에서 비금이 휙휙이 아니죠. 동글뱅이가 휙휙이지. 이 사람아! 비금이 휙휙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조금 저 헤르츠방님 잠깐 볼까요? 선생님 어휘를 알아도 언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푸어를 단어로 맨날 가난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 푸어 액시던트 레코드란 말은 뭔가 안 좋은 사고율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안 좋은 사고율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이게 소재 중심 독해예요. 맞아요. 최소한 사고 기록, 사고율이 가난할 수는 없잖아. 그건 뭔가 안 좋다는 거거든. 안 좋은 사고 이런 게 뭐예요? 그럼 사고율이 높다는 거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를 풀 때 제가 빠르게 문제를 풀고 나서 고민해 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꾸 소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푸어가 굉장히 가난한 뜻도 있지만 안 좋은 의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 연습은 법칙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역, 의역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에 기초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합격영어 구문에서 법칙화. 이건 어떻게 보면 직역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직역으로 이해 안 되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는 소재 중심으로 의역을 하는 거를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늘어요. 내가 직역만 하다가 오늘부터 의역을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의역이 되지는 않아요.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해에서 자꾸 소재 중심 독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흔한 단어가 더 힘들 때가 있죠. 제가 또 박경영어 구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외우는데, 그래서 푸어라는 말은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배드의 뜻이 있구나 라고 외우셔야 되는데 안 외우세요.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합격영어 구문 뒷부분에 제가 넣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뜻, 근데 자주 나오는 단어 뜻 정리해놨잖아요. 그것들을 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아르미솔님, 선생님 문법 공식은 잘 알겠는데 문제 적용이 잘 안 돼. 그럼 이 친구한테 또 물어볼게요. 문법 문제 적용을 몇 문제나 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600문제 이상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법은 어렵다니까요. 뭐 50문제, 100문제하고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는 건 혼자 하다 보니까 기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법은 내가 예를 들면 문풀전을 이런 건 있죠. 문풀전 뭐 5회독했습니다. 6회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준점이 조금 생겨요. 근데 이것도 스타트 시작이 다르신 분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문풀전을 한 6회독 정도 했어. 근데 6회독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얼마나 집중력 있게 했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죠. 됐어? 자, 문제를 풀어. 그럼 몇 문제를 풀었을 때 적용이 되냐?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4,500문제는 풀어보셔야지. 4,500문제라는 건 이제 제가 한 문장짜리도 그냥 한 문제라고 치면 최소한 4,500개는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다면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뭐 한 100문제 정도 해놓고 안 되네 어쩌네 이거는 좀 아닙니다. 알겠죠? 헤르츠방요. 의역이 진짜 어렵더라. 그렇죠. 직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직접 번역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푸니까 직관적으로 의역은 생각을 해야 돼서 이게 평소에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하기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본문을 100% 이해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문장을 직역을 한다고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직역으로 안 되지는 않거든요. 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학생들이 뭐가 있냐면 읽어가다가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당황해? 그냥 전체적 되게 문제는 전체적인 걸 묻는다니까, 전체적인 거를. 그게 이제 우리가 독해에서 자꾸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 연습 때문에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인 독해 갖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요, 실전에 요 정도 독해가 나오는 건 이제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걸 좀 잘하시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저렇게 잘하시나요? 뭘? 야, 몇 살 먹었니 너? 힘찬 하루님, 영어 몇 년 동안 했어? 나 50 넘어. 나 영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어. 많이 한 거지. 당연한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너 국제학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10분 남았네요. 조금만 더 좀 빠르게 가볼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 자, 그 이야기고요. 자, 이땡땡 학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법을 포인트 못 찾고 감으로 풀어서 고민이 많은데 문부전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감사하고. 네, 그렇죠. 자, 우리 국가직 지방직 모두 영어를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점 맞았으면 상당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는 틀리지 않아요. 되게 막 시작해서 8점 맞았다는 거는 상당히 독해는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틀리면 단어랑 문법을 틀렸겠죠. 왜? 문법은 안 했을 테니까. 사실 제가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서 끊어읽기 등의 별다른 표시를 하지도 않고 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눈으로 문장 전체를 통으로 읽는 게 습관이 돼서요. 잘하셨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독해가 어려워지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끊어있는 연습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지금의 방식 그대로 해야 될지. 그냥 지금 방식대로 하세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면 해석이 안 되고 틀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읽으세요. 이분은 아마 남들보다 독해가 좀 빠를 겁니다.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헤르즈방님, 자꾸 헤르즈방님 질문만 보이지?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단어도요, 처음에 100개 외울 때 막 3시간이 걸린다? 그럼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나중에 100개를 1시간에 외울 수도 있고 30분에 외울 수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단어를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잘하시면 이게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단어 중에 얘가 동사로 쓰였는지, 얘도 어떤 단어를 넣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주고 쌤 이거 품사가 어떤 단어로 쓰여? 그럼 저도 모르는 거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구문으로 보는 거지. 알겠어요? 문장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뭐 하나 나온 게 클래스. 저는 되게 클래스가 명사로 쓰이지 동사로는 잘 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클래스가 동사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파이가 분류하다가 있으니까, 분류하다는 뜻이거든요. 클래스가 동사로 쓰이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사로 쓰였어. 클래스가 학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 분류하다겠네 라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겠죠? 자세는 그렇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강땡땡 학생. 모든 학생들이 그러겠지만 독해할 때 마음이 급하면 막 독해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고칠까요? 일단은 독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뭐랄까 좀 이렇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요, 시험 보기 전에 독해 지문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가서요, 약간 어느 정도 템포를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독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이야기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영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독해만 그런가요? 문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법도 어때요? 너무 빨리 보면 포인트 안 보이죠. 그래서 꼼꼼히 보면 포인트는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의 최적의 그 어떤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찾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문법 빨리 보다 보면 포인트 안 보이는 거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적당한 중간치를 찾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아까 영어 40점인데 좋은 점 있으시 하신 분은 아마 처음부터 수업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강의를. 오늘 요거. 뭐죠? 저 공단기에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앞부분을 좀 찾아서 듣도록 하세요. 먼저 카페에 시험날 아침에 올려주는 자료 찐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험 보기 전날에 가서 풀어봐라 하고 한 4문제 정도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땡땡 학생. 작년 지방직 75. 와, 독해만 5개를 틀렸네요. 작년에
어휘 빼고 다 들었네요, 제 거. 독해 천재는 다 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잡아보시면 뻔해. 어휘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고요. 문법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독해를 5개 틀렸다는 거는요. 독해 문제 스킬도 좀 독해 문제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요. 구문도 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독해를 5개 틀렸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문제 푸는 스킬만이 안 돼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틀리셨어요. 구문 공부도 조금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장에서 독해할 때 소재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최후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찍어요 지금?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문제 풀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소재가 파악이 안 될 정도면요. 그 지문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다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낼 때 여러분도 그러겠잖아.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물출제하는데 지문이 더럽게 어려워. 그러면 문제까지 꼴까요? 안 꼴까요? 안 꼴겠죠. 안 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문제까지 꽈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전혀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왜? 다 틀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울수록 내가 그냥 보이는 몇 개만 갖고 찍는 게 오히려 답을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 과정 중 가장 베스트가 뭔지 궁금해요. 이건 너무 자신 있다. 저는 문법입니다. 문풀 전하고요. 제가 말하는 문법 푸는 포인트들, 어떤 시스템적인 것, 전략들이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독해가 좋다고 그러는데 독해 푸는 좋죠. 근데 저는 특히 작년에 제가 이렇게 문법 문제를 푸는 전략을 좀 슬림화 시키면서 저는 문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넘어가서 자, 기타 질문입니다. 이제 22번 조땡땡 학생 22년 국가직 90 맞았습니다. 잘했네요. 지방직도 90이네요. 문법 하나 틀렸고 독해 하나 틀렸고 지방직은 독해 2개. 자, 또 넘어가서 초시 때는 주로 뭐 쭉쭉 3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제시를 하고부터는 아침에 바로 하프 단어 문법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게 끝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지 뭐. 90인데. 그렇잖아. 감만 유지하고 그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 자기가 뭔지 알 거예요. 그것만 좀 하시면 되죠. 지방직 때 독해를 다 알고 푼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찍어서 보기 분석 3법칙, 천문장 찾기 등으로 찍어서 맞힌 거라 더욱 고민입니다. 그럼 좀 더 구문 공부 좀 하시고 단어 공부 좀 실력 좀 쌓으세요. 굉장히 감이 좋은 친구예요. 제가 가르쳐준 그 스킬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공부머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과목 해야 되잖아. 다른 과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내가 약한 부분들만 단어 문법 하니까 잘하고 계시네. 구문도 조금 하루에 제 카페 가면 어려운 구문들 정리된 자료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를 풀고 싶은데 계속 이어서 작년 독해 천재와 문제가 겹친다고 해서 독해는 하프 그래요. 하프에 있는 문제 푸시고 다른 교수님 거 사서 또 푸시고 알겠죠? 문풀전이 뭔가요? 야 누구야 이거? 문풀이 전략서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23 윤땡땡 학생 자 제시입니다. 공시를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가끔 문제를 풀 때 이게 정말 내가 알아서 풀어낸 건지 아니면 풀어봤기 때문에 답이 익숙한 건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나? 뭘 어떻게 공부해? 새로운 문제를 풀면 되지. 기출 말고. 그래서 저는 기출을 여러분들 굉장히 그 기출을 중시하는데 사실 영어는 기출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말하면 어휘랑 문법이요. 왜냐면 문법은 나온 포인트가 또 나오고 어휘도 나온 어휘가 나오니까. 근데 독해는 맞아요. 이미 어디선가 다 본 듯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점수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독해는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을 이렇게 풀라고 전략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출을 가지고서 그래도 한번 내가 기출 그렇게 한번 해볼게. 되네 안 되네를 잡을 수 있겠지. 독해는 그 정도지. 뭐 막 이거를 씹어먹고 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해는 많이 보면 2번 보시면 돼요. 3번부터는 그 내용이 기억나 버리잖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독해는 처음 본 지문이에요. 자꾸 처음 본 지문으로 연습을 해봐야죠. 아시겠죠? 헤르즈방님입니다. 이 친구 질문이 내 예리 안 해. 넌 안 해. 넌 너무 많이 했어. 남들이 욕해. 안 할 겁니다. 한화 개고생. 교수님 2014년도에 나온 신텍스 789라는 옛날 책이 있는데 이거 저의 지인이 영어 공부하려고 제가 이 책을 주려고 하는데 요새 영어 공부에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책입니다.
이게 구문 600제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김땡땡 학생 점수대 65고요. 아, 공부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삼수네요. 제가 생각한 계획은 문제풀이 30분 소에 85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좋아요. 고민되는 부분은 국어 영어 과목의 문제풀이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돼 전공 과목에서 풀이 시간이 촉박해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새로운 질문이니까 좀 받을게요. 영어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려면, 그렇죠, 영어가 사실은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는 거는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영어 문제풀이를 시간을 줄이려면 독해 문법 단어 문제에서 각각 어떤 전략으로 시간 단축해야 될지 자세한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건 이제 동영에서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요, 독해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독해에서도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빈칸을 어떻게 줄여요? 한 번 읽어도 지금 풀릴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잘 보시면 어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어휘가 확실하면 어휘가 답 유의어면 답 3번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읽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휘를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근히 문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문풀전이 또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풀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보이죠? 그럼 1, 2, 3, 4번 중에서 2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2개 정도가 좀 그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3, 4번에서 고민만 하면 되거든요. 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은근히 어휘 문법에서 좀 줄이시고요. 그럼 독해 쪽은 이제 주제 제목이랄지 요지 주장이랄지 요쪽은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하시면. 그렇죠?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치브리치도 조금은 요즘 쉽게 나오니까 조금 독해를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그러는 거지.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독해를 빨리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버리면 독해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읽어야 되거나 이런 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줄이고, 어휘에서 조금 줄이고, 문법에서 조금 줄이고, 독해 중에서도 쉬운 용에서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25번 천땡땡 학생. 자, 7점대로 발효된 첫 시험 8점 나왔고요. 두 번째는 75점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풀전을 끝내고 독해 기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영어 공부를 여기서 더 획기적으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틀린 부분을 찾고 계속 반복하는 게 베스트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정책인 제 점수를 90점에서 100점대 최고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비법을 점수받고 싶습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이 친구 80점이고 75점이면요. 실력이 탄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 들어갈 정도로 실력이다지 완전히 나는 100점의 실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더 실력을 기르세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만 적어놔서 제가 잘 이렇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실력은 탄탄한데 또 반대로 문제 푸는 전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탄탄한 실력일 리가 없어요. 그냥 탄탄한 실력이 8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22년 국가직 같은 경우 8점보다는 90점 이상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체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정체기가 아니고 자기가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정복을 하세요. 알았죠? 자, 26번 이땡땡 학생. 이 친구도 좀 간단하게 바뀌자. 문법에서는 수일치부터 능수동, 시제 등등 하나 꼼꼼히 확인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니까 꼭 해설 들을 때 맞다 이래버려요. 문법 좀 꼭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문법은. 알겠죠? 어쨌든 그렇고. 독해에서는 지문 해석은 잘 되는데 선택지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요. 근데 이 친구 2002년 국가직 90 나왔고 지방직 100 나왔네. 뭘. 오케이? 고민하지 마세요. 실력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뻔해요. 완벽한, 그래도 국가직 90, 지방직 100이면 그래도 실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이 친구는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냥. 문법은 이 친구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법은 확실하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말한 전략대로만 하시면 문법은 다 맞출 수 있고요. 이제 독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한두 개를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는데, 특히 선지에서 문제가 된다는 건 항상 제가 말하는 보기 분석 3법칙을 좀 열심히 해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될 겁니다.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7번 홍땡땡 학생.
저는 수능과 공무원을 모두 선생님께 배운 이 친구는 이제 합격생이네요. 현직에서 9년차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군요. 저의 목표는 해외 원서를 맡김없이 읽는 건데 읽다가 모르는 부분 나오거나 단어 나오면 계속 찾고 읽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자면 해외 원서 등을 읽기 위하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건데 어휘와 구문을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근데 구문 600조 정도는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어휘는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어휘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서라는 거는 그 원서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그렇잖아. 원서라는 건 보는데 내가 정치 경제, 정치에 대한 거면 정치적으로 깊이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거 복화했으면 본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의 어휘 수준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휘가 좀 낮다면 뭐 복화했으나 복화의 베이직을 봐야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궤도가 올라왔다면 오히려 원서를 읽을 때 그냥 모르는 어휘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애들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지금 이제 유학생인데 한 친구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한 친구는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미국 계열에서 고2입니다. 좀 고2예요. 아버지인데. 자, 어쨌든 근데 보다 보면요. 이 친구들이 저보다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당연하겠죠. 원서를 워낙 뭐 걔들은 원서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어휘는 보면 제가 아는 어휘를 얘가 모르고요. 얘가 아는 어휘를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큰 놈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전공 어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모르는 부분인데 야 얘는 또 반대로 대학생인데 이런 단어를 몰라 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서는 어휘적인 부분은 그게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 요거는 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덕에 영어 시간을 많이 올려서 급여는 적지만 나름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다른 인생도 꿈꾸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입니다. 급여가 좀 작다는 부분이 좀 있지만이. 자, 그 다음 28 오땡땡 학생. 이게 마지막이군요. 이 친구 제가 알아 읽어봤었어요. 이 친구에 대한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한 공시생입니다. 7년. 올해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합격을 할 거라는 마음으로 더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주변에 다 합격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운 직렬을 찾아다니면서 준비를 했고요. 영어 없는 과목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네요. 영어 있는 직렬을 준비할 때는 과락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장수생처럼 남들이 좋다는 교수님들은 여러 번 변경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감정에 의해 공부하고 싶은 걸 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금까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히 미친 척하고 하자라는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시 해도 지금과 똑같이 시간만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과연 네가 지금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키고 줏대 없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을 보고 가르쳐주신 신부철 교수님 객관적으로 보실 때 제가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하면 내년 지방직대 합격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발 채택이 돼서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친구 이걸 보고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내 진심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로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친구에게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욕을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알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학생이 바뀌면 좋겠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알겠죠? 7년이나 하면서 공시를 했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다음 해에도 안 될 겁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친구 자기가 알 거예요. 의지 약하시죠. 의지 약할 거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기도 좀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저도 이런 말 하고 나면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내년에 내가 합격을 하냐 안 하냐보다도요. 이 학생이 살아오는 인생관이나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그렇죠? 7년을 해서 안 되면 제가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년째도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년을 하느냐 9년을 하느냐 10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이 있냐? 없잖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합격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가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2개를 내가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3개를 다 가지려고 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얻으려면 뭔가 하나는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죠. 이제 의지가 없는 거를 어떻게 의지를 가져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친구한테 의지를 가져라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짜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는 이 친구가 공무원을 합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친구가 살아오는 감히 이분의 인생을 내가 논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면 이런 거라면 이 친구가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한다 해서 될까 싶어요. 좀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참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아이씨 나는 해도 안 되네 라는 것도 참 문제지만요. 반대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쉬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뭐 하자마자 스타 강사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공무원 합격한 친구들이 처음에 한 3개월 하고 바로 합격합니까? 아니지. 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버티고 견뎌냈을 때 얻어가는 게 있고요. 반대로 정말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밀고 나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생활 태도의 과거의 생활 태도를 갖고 있으면 8년이 아니라 10년째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조금 자기가 살아온 그 어떤 길에 대한 그거를 좀 먼저 좀 나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서 묻어나는 건 정말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7년 동안 놀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기본 바탕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 교수님을 바꿨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솔직히 A라는 저랑 다른 교수님이 엄청난 차이가 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어보이 다음에는 ing인데 투부정사로 가르치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약간의 효율 차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세요. 어느 강의 선생님을 듣든 간에 믿으세요. 그리고 해보고, 알겠어요? 그리고 뭐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다른 이 B라는 교수님이 잘못됐으면 이분한테서는 합격생이 안 나와야 되네. 그런 건 없거든요. 여기서 좀 더 누가 더 잘 가르치고 좀 더 이해가 되게 가르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의 차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여러 번 바꾸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제 말이 상처가 됐다 그러면 죄송한데 근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답변을 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제발 채택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요 말에 나도 용기가 나서 한 거니까 참고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위기감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뭐 하나 볼까요? 저기 칼라타님, 교수님께서 판서로 동요 쭉 나열하신 것처럼 동요도 그렇게 완벽하게 외워야 하나요? 저 이만할 책으로 영어 단어 하나하나 제시하고 밑에 동요 보고 알면 체크하고 모르면 체크하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에 익숙하면 돼요. 꼭 나처럼 뭐 스펠링 외워서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뭘 고민이야 있지. 올해 국가직 지방직 95, 90인데. 그러면 동요 완벽하게 하세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영어 체크 돼 있으니까 알니까 이 친구 내가 이 아이디 익숙한데.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조금만 더 볼까요? 조금만 더 보고 끝낼게요.
밑에 자, 영어 발라버리기님. 요것만 좀 갈게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쌤 50점에서 겉돌고 있는 영어 약자입니다. 구문 600점 이해도 중인데 이래독하고서 구문이 너무 안 보이는 건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 뭐야. 올려보실래? 조금 올려주실래? 아이고. 예. 학교용 구문을 건너뛰고 구문 600점 하고 있는데. 학교용으로 이게 제 질문이 난 뭔지 모르겠네요. 50점에서 겉돌고 있고. 구문 600제를 이해독 중인데. 이로독해 보면서 구문이 너무 안 보이는 건 구문이 내가 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경영어 구문을 건너뛰고 이상하네. 구문 보고 구문 600점 보는데 보통은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학경영어 독해학습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좀 이해돼요? 야, 글 좀 잘 써줘. 그 다음에 권정희님. 구문 600제랑 천재 책의 차이점 단순히 문제수 차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구문 600제는 구문이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전엔 구문 천재가 첫 문제는 아니었어요. 구문 600제는 그렇게 변한 게 없고요. 문법 천재는 올해 문법 600조 바꿨는데 말 그대로 문제를 600제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문법 천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법 천재랑 문법 천재랑 문법 600제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책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고요. 독해 천재랑 독해 600제는요. 그냥 독해 천재 문제에서 어려운 거 좀 빼고 그다음에 좋은 문제들만 뽑아서 독해 600제로 줄인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피디님도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고요. 오케이? 다만 오늘 이 소개된 사연들 중에서 10명을 뽑아서요. 독서대, 여러분 좋아하시죠? 또는 다이어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 공단기하고 저희 네이버 카페 있죠? 심슨 영어 연구소 거기 카페에다가 공지를 할게요. 자, 오늘 요거 하나만 할까요? 지금 하프는 꼼꼼하게 풀어가는데 몇 분 안에 풀어볼까요?는 알아서 하시는데 이것도 그래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하프는 10문제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5분이 가장 적당하겠죠. 근데 나는 도저히 15분 하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일단 20분 하셔도 되고요. 25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면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나을 겁니다. 자, 오늘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재밌으면서 유익한 심슨 톡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익하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이 상담을 잘 하거든요. 재미있게. 그래도 재밌으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응 봐서 또 여러분들 많이 원하시면 1월이라도 12월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어쨌든 12월 아니면 말이든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버릴까요? 지금 우리 실장이 절대로 인상 쓰지 않는데 인상 쓰네요. 이 친구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번 또 날을 잡아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